법인세 교재 우리 72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법인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고가 차량의 법인 명의 등록으로 발생하는 가세형평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용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송금 불산이 받는다.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인에서 차량을 사고 회사에서 업무로 쓰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들이 비업무용으로 쓰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뭔가 형평맞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가세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가세가 아니라 규제하겠다는 거지, 규제, 그치? 일정 업종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는데 적용 대상 업종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시설대업, 운전학원업, 장려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에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여기에 대한 대상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영업용 승용차, 그지? 영업용 승용차는 제외하고, 그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겠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유세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를 출력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유세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업무용 승용차 출력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고요. 73페이지 보시면 업무용 사용금액의 계산 방법.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부 다 송금불산이에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 송금불산이 합니다.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송금불산입을 얘기하고, 주석을 보니까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서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 보험을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라 얘기한대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 보험으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 다만 해당 연도 중 일부 기간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해당 연도 중 일부 기간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그 가입일수 비율에 해당하는 것만 송금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는 비용 인정 금액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만큼, 주석 1번을 보면 운행기록 양식은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고요. 주석 2번은 업무 사용 비율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업무 사용 비율은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를 총 주행거리에 나눠서 업무 사용 비율을 따진다. 업무 사용 비율을 따진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으나 운행기록 작성하지 않았으면 해당 사업연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해당 비용 전액을 송금으로 인정해주고, 해당 사업연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1,500만 원까지만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100% 전액을 송금으로 인정해주고, 1,500만 원 초과하면 1,500만 원까지만 송금으로 인정해주고,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 비치해야 된대요.
운행 기록 작성은 사업연도 전체 기간 중 작성하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나 기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1,500만 원 대신에 월화에 계산한 금액 1,500만 원 곱하기 12분의 월수만큼만 송금으로 인정한다. 1,500만 원 곱하기 12분의 월수만큼만 송금으로 인정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1,500만 원의 기준은 500만 원으로 한대요.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는 송금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500만 원까지만. 이런 거는 이론 시험으로 나와. 이론 시험으로. 그거를 지금 표로 만들어 본 거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액 송금불산입이죠. 그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면 일단 전액 송금불산이 자 가입을 했는데 운행기록 작성 비치 운행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지 않았다면 1,500만 원까지만 얼마까지만 1,500만 원까지만 송금 인정이 됩니다. 그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만약에 뭐 이게 1,300만 원 들어갔다면 1,300만 원까지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고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결국은 1,500만 원까지만 이 공식 자체가 1,500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1,500만 원 초과했다면 여기가 잘못됐는데 여기는 지금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잖아요. 그지? 운행기록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있어 없어? 없죠. 그지? 여기가 잘못되고 요거는 1,500만 원 초과한 경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곱하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관련 비용분의 1,5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1,500만 원 나오기 위한 공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어. 작성 비치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1,800만 원을 썼어. 그 여기도 1,800만 원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 1,800만 원 곱하기 1,800만 원분의 1,500만 원 해봐요. 1,500만 원 나오게 하는 공식이야 그냥. 1,800만 원 곱하기 1,500 나누기 1,800 하면 결국 1,500만 원 나와요. 그냥 그걸 위한 공식이야. 이거 다르게 표시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어차피 얼마까지만 인정해줘. 1,500만 원까지만. 근데 지금 업무용 승용차 쓴 비용이 얼마야? 1,800만 원이잖아. 그지? 1,800만 원분의 1,800만 원. 이런 얘기니까 결국 1,500만 원 그냥 구하기 위한 공식인 거예요. 지금 이거를 또 다시 표현하면. 어쨌든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 1,500만 원까지만. 근데 운행 기록을 이제 작성을 했다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곱하기 총 주행거리 중에 업무용 사용거리만큼이 업무 사용 비율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만약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2,000만 원이고 총 주행거리가 10,000km인데 실제도 10,000km 썼다면 이런 경우는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까지도 송금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지.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1,500만 원까지만 송금 인정이 되는데. 근데 이거 생각보다 귀찮은가 봐. 그래서 그 시험 감독으로 이제 지금 우리 시험 볼 때 그 기술 감독으로 오시는 분들이 여기 가정 수료하고 세무사 사무실이나 공인회계 사무실에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기술 감독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학교 출신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회사의 그 대표들이 운행 기록을 대신 작성해달라고 그러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그러면 자기네들이 작성하기 싫은 거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작성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작성하지 않아도 얼마까지는
1,500만 원까지 송금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대신 작성 안 해준다는 얘기지, 이거. 어떻게 체크해, 이거를. 그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잡해요, 조금. 74페이지. 예. 감가상각비 상당의 업무 사용금액 계산 방법.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매년 얼마까지만? 800만 원까지만 송금으로 인정이 된대요.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매년 800만 원까지만 손금 인정이 되고 무조건 정액법이에요. 앞에서 배울 때 우리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이라고 배웠거든.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은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해야지만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근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신고조정이에요. 얘는 신고조정. 정액법에 의한 무조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신고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는 감가상각비를 400만 원까지만 연간 4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 곱하기 12분의 사업연도 월수까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취득을 7월 1일 날 취득했다면 연간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인데 7월 1일 날 취득했다면 6개월 치니까 그지? 400만 원만 인정이 된다는 거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7월 1일 날 취득해서 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밖에 안 된다면 실제 사용한 기간이 아니면 사업연도를 아예 뭐 7월 1일로부터 시작했거나 뭐 그런 경우는 6개월치만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운행기록상 업무 사용 비율만큼 그 다음에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 요게 니스 얘기하는 거 니스.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시설 대여업자는 니스 얘기하는 겁니다. 니스. 니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임차료 중, 니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의 상당액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취득한 경우는 감가상각비고 내가 니스하거나 렌트했으면 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만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는 얘기지.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 수선 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고 운행기록을 앞에서 나왔던 내용 또 나오는 거예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100%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1,500만 원 나누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그쵸. 요만큼을 업무에 사용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요만큼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가정한 게 1,800만 원이라고 했었잖아요. 1,800만 원. 그지? 1,800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3,000이라고 해볼까? 그럼 50% 나오니까. 그럼 3,000만 원에 1,500만 원이면 50%잖아. 그지?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업무용 승용차 쓴 게 얼만데? 3,000만 원인데. 그럼 업무용 승용차 쓴 금액 3,000만 원 중에 얼마까지만? 1,500만 원까지만. 그지? 그러니까 결국 얼마 나오기 위한 그냥 1,500만 원 나오기 위한 공식이란 얘기야 그냥. 감가상각비는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800만 원, 연간 80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800만 원까지만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예, 송금불산 유보 처리하고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업무용 승용차료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 마이너스 800만 원, 연간 8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예, 임차료 같은 경우는 예,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치란 얘기입니다. 예, 내가 직접 취득한 감가상각비는 예, 송금불산 유보인데 내가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있잖아요. 리스나 렌트, 그지? 그런 경우는 예,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치란 얘기예요. 왜냐면 상대방 귀속자가 그 리스업자나 렌트업자이기 때문에.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예, 업무 사용 금액이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예, 송금에 추인을 하고 감가상각비 예, 2월액은 예, 다음 금액을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한다. 예, 송금산이액은 전기 이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중 잔액하고 이번 연도 한도 미달액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예, 송금산입하고 예, 마이너스 유보 처리하고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2월액은 송금산이 기타 처리한대. 기타. 예, 전기 이전 임차료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액 중 잔액하고 한도 미달액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예, 송금산이 기타 처리합니다. 예,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의 2월 송금산입 방법.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에 발생한 손실 중 다음에 한도 초과액을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다음 방법에 따라 2월에서 송금에 산입한다.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에서 예, 800만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도 800만 원까지만 송금으로 인정이 된대. 800만 원까지만. 그 800만 원 초과한 한도 초과액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치 처리하고 1번의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월 금액쯤 800만 원씩 균등하게 예, 송금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 원 미만인 사업연도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송금에 산입한다. 다음 사업연도부터 다음의 금액 송금산입 기타 처리한다. 예, 송금산입액은 전기 이전 처분 손실 한도 초과액 중 잔액하고 800만 원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송금산이 예, 기타 처리합니다.